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이론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27번째 시간 근대사. 자, 이제 이모군란인데요. 1882년에 이모군란이 터집니다. 자, 이모군란은요. 전개 과정 뭐 이런 거보다 배경 이런 거보다 결과가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자, 배경에 보면 군제개혁,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대우 이런 게 있는데, 자, 구식군인이 있죠. 왜 구식군인이 있죠? 1881년에 별기군, 신식군대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별기군한테는 막 지원이 빵빵합니다. 월급 제때 주고요. 보너스에다가 뭐 복장이라든가 뭐 무기라든가 다 신식으로 최신식으로 다 맞춰줘. 근데 구식군인들은 에이, 니들은 그냥 하던 대로 해. 그러면서 월급도 안 줘요. 월급을 얼마나 안 주냐면 13개월을 밀립니다. 1년하고도 한 달을 밀려요. 말이 안 되는 돈이지. 돈도 안 줘. 그런데 막 구식군인이 우리한테 돈 안 주고 말이야. 별기군 돈 주고 막 그러니까 웅성한 분위기가 이상해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관리들이 얘들아 조금만 참어. 1개월치를 먼저 줄게. 지금 모았어. 그래서 나머지 1년치 밀려있는 것도 금방 줄게. 그래. 우리가 뭐 국가를 위해서 지키는 거지. 알겠어. 라고 해서 한 달치를 먼저 받아왔어요. 자, 여보 마누라 내가 한 달치 받아왔으니까 먹자 라고 하면서 쌀을 열었더니 환공미를 준 거예요. 환공미. 열받죠. 환공미. 그러니까 10가마를 줬는데 10가마에 7가마가 쓰레기고 이걸 또 섞어서 줬어? 안 그래도 밀려준 이 죽일 놈들 지금 약 올려? 우리가 지금 거지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들고 일어나 버리는 것이 이것이 이모군란이에요. 그래서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대우 엄청나게 심했고요. 민시정권은 개화정책에 돈을 펑펑 써대고 별기군에 신식군대는 돈을 펑펑 쓰면서 우리한테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차별대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들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구식군인들 별기군에 열받겠죠. 그렇죠? 그래서 군인들이 빵 하고 터집니다. 그래서 선해청을 습격하는데요. 선해청 어디에서 봤지? 선해청 할 때 조선 후기에 대동법을 관리했던 곡식 창고예요. 그러니까 선해청을 습격했다는 건 뭐야? 돈 챙기겠다는 거죠. 곡식. 내 월급 챙길 거야 라고 해서 가고요. 자, 그리고 일본 공관을 습격합니다. 이 모든 게 다 누구 때문이야? 얘들 때문이거든. 얘들은 일본이 없었으면 이런 게 만들어지지도 않아요. 일본 놈들이야. 그러니까 일본 공관을 습격해서 무기고를 탈취하고 일본 공사 하나부사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부사가 이 사실을 알고 튑니다. 어디로 도냐면 인천으로. 근데 인천으로 도망가는데 이 구식군인들이 저놈 잡아라 그래 인천까지 쫓아가요. 이 일본 하나부사가 간신히 배 타고 일본으로 도주하게 됩니다. 일본은 살았어. 일본 공사 하나부사는 살았는데 일본 공관은 불타고 난리 다 없어져.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구식군인들은 한쪽 군대는 이렇게 습격을 했고요. 한쪽 군대는 누구야? 궁으로 쳐들어갑니다. 궁으로 이렇게. 그래서 궁으로 가서 중전을 잡아라 라고 해서 중전. 자, 이게 또 이해가 안 되는데 왜 명성황후를 이렇게 잡아요? 자, 당시에 고종이 있죠? 자, 그리고 민씨정권이 들어왔어요. 자, 그럼 민씨정권이 정치를 잘해야 되잖아. 민심을 잘 챙겨야 되잖아요. 근데 민심을 챙겼을까요? 안 챙겼죠. 민씨 정권이 들어와서요. 자신들의 실리만 추구합니다. 역시 백성들이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 계속 세금 걷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다 이렇게 분위기를 만든 게 누구예요? 중전 민씨잖아. 중전 민씨, 민자영이잖아요. 그렇죠? 자, 백성들은요. 이 중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중전이 아주 나쁘다. 민씨정권 이렇게 만든 거 다 중전이다. 이 책임은 중전이 물어야 된다. 왜 그랬냐면 그도 그렇게 자, 고종은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민씨 중전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국가 자체가 힘이 없어. 그러니까 아까 서양 외세에 다 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요.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되면 외국한테 도움을 청해야 돼. 특히나 이제 미국이라든가 미국, 영국 막 이런 애들 있죠. 강대국. 얘들한테 잘 보여야 돼. 그러니까 미국, 영국 애들이 이렇게 오면 사신이 오면 접대를 직접 합니다. 고종과 중전이 접대를 직접 하고 중전은 특히나 이 공사라든가 공사의 부인들 있죠.
이 부인들하고 파티를 열어요. 파티를. 그래서 파티를 열면 그냥 열면 안 되잖아. 엄청나게 돈을 발라서 파티를 열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국고가 탕진됩니다. 왜? 자, 이 그 공사들이 집에 가거나 그럴 때 중전이 이거저것 막 챙겨줘. 엄청나게 챙겨줘요. 그래서 이 중전이 한순간에 이들한테 낭비했던 게 당시의 세금, 그러니까 국가 예산의 3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를 순식간에 날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당시에 고종과 중전은 국가를 위한 일이다라고 하지만 결국엔 이거는 다 백성들의 세금이잖아요. 그걸 막 탕진을 하는 거야, 얘들이 다. 그러니까 당시에 백성들의 이 민심은요, 엄청 안 좋아요. 엄청. 그래서 에이, 선생님 이렇게 편파적으로 수업을 하십니까? 자, 명성황후 왜 이렇게 뭐라고 하세요? 중전인데.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그래서 이 민씨가 탕진한 내용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는데 민씨 정권이 엄청나게 세금 낭비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민심은 떠난 지가 오래고요. 백성들이 못 살겠다 민씨들 계속 뜯어내니까 못 살겠다 해서 약 10년 뒤에 1894년에 전국적인 밀란이 터집니다. 예전에 우리가 가장 큰 밀란이 뭐였어요? 1882년에 있었던 뭐죠? 임술농민분기. 그렇죠. 자, 이 당시에 백성들의 민심은요,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뭐가? 민씨정부에 대한 반감이 엄청나게 심했어요. 자, 이 민씨정부는요, 당시에 고종과 중전 있죠? 왕과 중전, 민씨 다 똑같잖아. 얘들 국고를 엄청나게 탕진했어요. 그러니까 이 민심이 엄청나게 안 좋죠. 왜? 얘들이 계속 세금 내나. 예전에 임술농민분기 있었죠. 철종 때 임술농민분기가 왜 터졌지요? 세금 내나. 이것 때문에 터졌잖아요. 이게 전국적인 밀란이었다고 했잖아요. 자, 이거보다 더 큰 조선 역사상 가장 큰 전국 밀란이 터져요. 이게 1894년에 터지거든. 이거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동학농민운동. 동학농민운동은 뭐 운동 아니에요? 뭐 이게 그 밀란이에요? 네. 자, 이 어마어마한 민심, 그 민씨 정권에 대한 반감이 표출된 것이 1894년 동학농민운동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전국적으로 반란이 일어났는데 그 동학농민운동의 기치 그리고 여기에서 구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민씨 세력 내몬다라는 거예요. 민씨 세력. 그래서 민씨 세력 탕관오리다. 뭐 요게 그래서 당시에 민씨 정권에 반대해서 전국적인 밀란이 터지는 게 바로 이 다음 단원이에요. 동학농민운동입니다. 그 정도로 이 민씨 정부는 이 민심을 챙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별기군도 누가 좋아했어요? 민씨들이 좋아한 거잖아요. 민씨가 만든 거예요, 별기군. 그러니 세상을 민씨가 망가뜨리고 있다. 이 민씨의 세력은 누구야? 중전이다라는 거죠. 이 공식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민씨 명성황후 우리가 혼내줘야겠다. 명성황후 중전을 끌어내리자라고. 그 당시에 중전 민씨는요. 이것을 알고 충주로 피신해 갔습니다. 자, 그리고 한쪽 군대는 일본 공간 습격, 한쪽 군대는 중전을 습격, 한쪽 군대는 흥선대원군을 찾아가요. 흥선대원군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쫓겨난 상태예요. 그렇죠? 쫓겨난 상태. 그러니까 90군인들이 흥선대원군한테 얘기하는 거죠. 대원군께서 지금 일어서야 됩니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중전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흥선대원군 관계 안 좋잖아요. 흥선대원군이 직접 다시 재집권하셔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좋은 나라 만들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동시에 군대가 경복궁을 습격했어요. 경복궁에는 누가 있죠? 고종이 있죠. 그러니까 고종이 내 이놈들 그러면서 난리가 나는데 전하 좋은 세상을 위해서 저희가 일어난 거니까 조금만 참고 계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종이 야 이놈들아 니들은 나의 군대냐 반란군이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전하 막 그러면서 있어요. 고종이 우리 군대가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미치겠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도움을 청해.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옵니다. 그래서 내 이놈들 그러니까 이제 끝이 나요. 쫙 내 이놈들 그만해라 이놈들아. 그러면서
정리가 된 거야. 그래서 궁이 조용해집니다. 그래서 구식군인들은 여기에서 경비 쓰고 그리고 일단 여기에서 멈춰. 그래서 고종을 흥선대원군이 이렇게 뒤에서 재집권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중전은요. 충주로 피신갔다니까. 근데 이때 충주로 피신간 중전 그 민씨가요. 이 모습 지금 고종 그러니까 궁 자체가 지금 군대 군란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인질로 잡혀 있잖아. 그러니까 민씨가 어떻게 해요? 청나라에 도움을 청합니다. 청나라 도와주세요. 우리나라 지금 난리 났어요. 왕과 왕비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이게 웬 떡이야. 우리가 도와주러 가야지 라고 해서 군대가 청나라가 도와주러 옵니다. 자, 이 구식군인들이 경복궁을 장악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모군란이에요. 그때 누가 와요? 고종이 고종과 민씨가 청나라 도와주세요 라고 하니까 이제 청나라가 훅 들어오죠. 그러고 나서 이 군인들을 싹 다 장악을 하죠. 그리고 이때 이 청나라가 뭐야? 이거 이모군란 군란의 책임자를 색출해라. 여기 있네. 그래서 흥선대원군 당신이 모든 책임을 다 지고 청나라로 납치해 갔겠다 해서 청나라로 납치해 갑니다. 청나라로. 그러면서 끝이 나는 것이 이모군란이에요. 그럼 끝난 것 같죠? 아니에요. 이모군란 결과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기 결과. 청나라가 이제부터 우리가 조선 도와줬지 내정 간섭을 하기 시작해. 자, 마젠창, 멜렌도르프 정치 외교 고문이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고종 옆에 위안스카이는 이제 군인들의 그 수장인데 거의 반협박하는 거예요. 조선은 이제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 알았지? 내성 간섭을 하기 시작해요. 내정 간섭. 자, 그리고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을 체결하자라고 해요. 이건 뭐냐면 청나라에서 그동안 맺힌 거야. 자, 조선이라는 나라가 일본과 경제적인 경제 근대 조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니까 청나라는 조선에 와서 어떤 장사를 못해. 일본은 조선에 와가지고 장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막 한이 맺혔어. 이때다 싶어서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을 체결하는데 이건 별표 5만 개예요. 무조건 시험 문제 나와. 청나라 상인들의 내지 통상권을 허용하는 건데 이거 무슨 내용이냐면 청나라 상인은 조선에 와서 그 상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다만 지방관의 허락을 얻으면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 그럼 뭐야? 할 수 있다야.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청나라 상인은요. 우리 조선에 와서 아무 데서나 장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청상인의 특혜를 주었던 것이 이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이고요. 이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의 다른 이름은 청나라 일본 상인들의 경쟁적 상권 침탈, 경쟁적 경제 침탈이 심화되었다라는 표현 꼭 기억하세요. 요거 선택지에 진짜 많이 나와. 요거랑 꼭. 자, 그리고 일본과는 재물포 조약을 체결합니다. 일본. 그래서 일본 공사관에 경비병 주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아까 조선에서 일본 공사 하나부사가 도망갔다고 했잖아요. 자, 그리고 조선 안에 일본의 공사관 다 불질러가지고 다 죽었잖아. 그러면 요 일본 공사관에서 일했던 일본 공무원들 다 죽었다는 얘기네. 자, 그러니까 일본에서 정신없는 난이 수습된 다음에 일본의 조선에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배상금 내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피해본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배상금 내놔. 그리고 니들 나라 웃긴 나라다. 일본 공사라는 것, 공사관이라고 하는 것. 자, 이거는 니들 나라를 믿고 우리 공무원들을 여기에 주재하는 것. 여기에 상주시키는 건데 여기가 뚫렸어. 이게 말이 되니? 이건 말이 안 돼. 그래서 니들 나라를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일본 군대 일부가 가서 공사관을 지킬게. 알았지? 이거 허용해. 안 하면 전쟁이야.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조선에서 알았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결되는 거. 그러니까 재물포 조약은 어떤 게 있냐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나라 최초로 외국 군대가 주둔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 재물포 조약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경비병이 주둔하기 시작했다.
이게 진짜 문제가 있는 거지. 재물포제약.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갑신정변이 빵 하고 터집니다. 자, 갑신정변은 어떤 게 있냐면 보세요. 고종과 개화파, 옹건파, 급진파 다투죠. 청나라 배워야 된다. 일본 배워야 된다. 고종은 개혁하자. 자, 청나라는 방금 이모군란. 그래서 조선은 청나라가 시키는 대로 해. 막 이렇게 되고. 그렇죠. 고종은 막 지금 청나라도 못 믿겠고 막. 자, 이런 상황이야. 근데 고종은 개혁을 해야 돼. 개혁을 다 하던 거 마무리 짓고 싶어. 옹건파 수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일본 배우자고 하는데 이것들이 막 하면서 막 찍어 눌러. 아니야. 그래도 우리는 목숨 걸고 일본 배우자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걸 멀리서 보고 있던 애들이 일본이에요. 일본 공사 다케 시니치로가 이놈들 마음에 드는데 이놈들. 그런데 지금 보면 얘들이 세력이 너무 크니까 얘들 어떻게 도와주고 싶은데도 낄 수가 없네. 얘들아 파이팅이야. 이렇게 이제 심적으로만 이렇게 하고 있을 때예요. 자, 이것이 1884년까지 가는데 자, 이런 구조가 한 방에 훅 하고 뒤집힐 때가 1884년입니다. 자, 1884년에 어떤 일이 터지냐면 갑자기 얘들이요. 청나라 군대는 자, 모여. 탁탁탁탁. 조선에 있는 청나라 군대 모이자. 자, 우리는 집으로 간다. 라고 해서 청나라가 철군합니다. 자, 철군을 해요. 그 얘들이 싹 다 빠져. 그 왜 빠지냐라고 1884년에 청나라 본토에서 청나라와 프랑스가 전쟁이 붙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군인 한두 명이라고 빡빡 긁어가지고 데리고 와야지. 그래서 철군을 합니다. 자, 이때 일본 공사. 야, 이거 때가 된 것 같은데 얘들아 우리가 니들 도와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급진파 니들 도와줄 테니까 이때밖에 없어. 야, 이 세력이 없어졌을 때 얘들 제껴버려. 자, 얘들 제껴버리고 우리가 니들한테 군대도 주고 돈도 줄 테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그래서 니들이 싹 다 뒤집어서 니들이 집권을 하고 그 다음에 일본 우리와 함께 개혁을 추진하자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갑신정변의 배경이에요. 자, 이모군란 이후 청나라 내정 간섭 때문에 개화 정책이 오히려 후퇴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고종도 청나라 너무하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런데 청나라 군대 대부분이 1884년 청푸전쟁으로 철수해요. 그러니까 일본 다케주의 공사가 야 우리가 도와줄게. 그래서 일본군 150명 그리고 돈을 지원해 줄 테니까 빨리 제껴버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급진파가 우리 세상이 됐구나 라고 해서 갑신정변을 일으킵니다. 1884년이 갑신년이에요. 청나라 내정 간섭이 심하고 그래서 일본이 지원을 해준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장악하자라고 생각했던 급진파인데요. 어딜 장악하냐면 의정국이라는 것을 장악하자라는 거예요. 자, 급진파 일본 공사가 지원해준다고 했잖아요. 좋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급진파들 젊잖아요. 표정 봐봐. 자, 그런데 지금 가슴에 손을 집어넣고 있잖아. 이게 뭐가 있는지 아세요? 얘들이 지원해준 권총이 있어. 그러니까 총으로 무장이 돼 있어요. 여기 지금 손 다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도와준다. 옹건파 제거하자. 일본 군대가 우리를 도와주겠대. 자, 언제가 좋을까라는 거죠. 자, 우정국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최초에 들어와요. 우정국이라고 하면 우체국이죠. 우리나라 근대적인 우체국이 딱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난리가 나겠지. 고관들이 다 모여서 이것을 즐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우체국이 들어오네. 기쁜 날일세. 급진개혁파는 자, 이날이다. 이날 우리가 우정국을 포위하고 이 안에서 이 정부 고관이라 하면 기성세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온건개혁파를 싹 다 정리해버리자. 결국 이것을 실행합니다. 이것을 실행해요. 그래서 우정국을 포위하고 이 안에 있는 온건개혁파 싹 다 죽여버리고 다 죽이는 건 아니야. 일부 세력 이렇게 이제 인질로 잡아놓고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고려 시대 때 무신정변 있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터져버리는 것이 갑신정변입니다. 자, 그리고 이 갑신정변 우정국을 습격하고 동시에 고종과 왕비를 인질로 잡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 넓은 창덕궁에서 자, 전하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 났냐? 저쪽에 우정국에 불이 막 나고 있어요.
저기 우정국에서 지금 반란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서 지금 불이 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화를 모시겠습니다. 라고 해서 조만한 경호군으로 이렇게 옮깁니다. 자, 딱 옮기는데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야. 그래서 당시에 중전이 그걸 알아봐요. 그랬더니 저놈들이 이놈들인 거야. 우리는 인질로 잡힌 거야.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당시에 중전은 사람을 시켜서 청나라의 도움을 청해라. 그래서 뒤로 청나라의 서신을 띄웠어요. 자, 청나라가 지금 간 사이에 우리가 지금 인질이 됐다. 왕과 왕비가. 이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지. 그리고 중전이 그날 고종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 지금 이렇게 인질로 잡고 있는 이놈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우리를 인질로 잡고 있는 겁니다. 저놈들입니다. 이 급진파 이놈들이 역모를 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무엇이라?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서 이걸 알아버렸어요. 그러면서 고종이 이 급진파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이놈들아! 우린 인질로 잡고 뭐 하는 짓이냐? 그러니까 전하 벌써 아셨어요?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어쩔 수 없지요. 아셨다면.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거는 개혁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방법을 써? 에이, 어쩔 수 없지요. 그래서 이 우정국을 포위하고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인질을 잡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새로운 당을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개화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화당이 지금 정권을 장악했으니 고종 왕께서도 따라오시지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고종이 이놈들 니들 원하는 게 뭐야? 라고 얘기하니까 14개만 원합니다. 그래서 14개조 정강이에요. 갑신정변의 14개조 정강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내용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14개조 정강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평등한 세상, 뭐 그리고 세금 개혁, 뭐 이런 개혁안 14개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고종이 그래 좋다. 이것을 내가 승인하겠다. 승인해 줄 터이니 우리가 원래 있었던 창덕궁으로 돌아가게 해다오. 알겠습니다, 전하.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왕과 급진파 개화당이 이렇게 합의를 봐요. 그래서 고종이 앉아 있는 그 뒤에 앉아 있고 그 앞에서 개화당 급진파 세력이 요 14개조 정강을 발표합니다. 그럼 이거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법적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왕이 승인을 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14개조 정강이 발표가 되고 이때를 가지고 개화당 정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화당 정부. 자, 그래서 개화당 정부가 이렇게 오고 왕과 왕비는 창덕궁으로 환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등한 세상. 여기에 14개조 정강에서 평등이라는 조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평등한 세상이 있었는데 자, 단 3일 만에 일이 끝나버려요. 자, 우정국 개국 축하연. 자, 우정국을 급진파 개화당이 이렇게 장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군까지 장악을 했잖아요. 14개조 정강을 발표했습니다. 그때 3일 뒤에 청나라가 군대를 몰고 다시 들어와서 이들을 싹 다 제거해버려요. 그래서 청나라가 다시 왔다. 그래서 위안스카이가 싹 다 정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예전의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개혁이 성공했던 딱 3일. 그래서 이때를 3일천하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갑신정변 3일천하했다라는 거죠. 자, 전개 우정국 개국 축하연을 계기로. 그래서 이 갑신정변은요. 우정국 개국 축하연 요걸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과정은 안 중요해. 뭐 인질로 가서 경호군으로 갔다가 다시 창덕 안 중요해. 그냥 우정국 개국 축하연을 계기로 급진파가 온건파를 살해하고 이렇게 정권을 장악했다. 개화당 정부가 있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결과가 중요해. 그래서 14개조 개혁 정강. 그리고 여기 보면 흥선대원군을 즉시 귀국시켜라 라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흥선대원군이 2년 전인 1882년 이모군란. 그때 흥선대원군을 누가? 청나라가 납치해 갔잖아요. 그리고 1884년 자, 갑신정변 때 이 얘기하는 거야. 흥선대원군 돌려보내라. 왜 이렇게 얘기해요? 이 갑신정변 급진파는 일종의 반청 정부잖아. 반청. 청나라에 반대하는 정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흥선대원군 귀국 얘기가 나오면 갑신정변이구나 아시면 되겠고요. 뭐 평등한 세상을 얘기했었고 지조법 개혁했다. 뭐 이 정도.
뭐 별거 없어요. 호주에서 관할했다. 예전엔 이런 거 뭐 중요했는데 지금 이렇게 막 자세하게 안 나오고 전반적인 내용만 나오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결과가 중요하죠. 갑신정변의 결과 한성조약과 텐진조약이 체결되는데 이거 모르면 절대 안 돼. 그래서 앞자 따서 갑, 한, 텐이라고 외우시고 한성조약은 배상금, 배상금 이게 중요해 이게. 텐진조약이에요. 텐진조약.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서 조약이 체결되는데요. 자, 조선 이렇게 해서 아까 일본 갑신정변이잖아. 일본 군대가 이 조선의 궁을 장악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저 멀리에서 누가 쳐들어왔어? 청나라 군대가 왔습니다. 그렇죠? 청나라 군대가 빵 왔어. 그러니까 일본 군대가 청나라가 어마어마한 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소모전 빵빵 하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린 퇴각한다. 그래서 얘들 순식간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요 안에 있었던 급진파는 뭐야, 우리 도와줘야 될 일본 애들이 도망가 버렸어. 우리 도망가야지. 그래서 작살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끝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이 갑신정변 이때 만약에 일본 애들이 도망 안 가고 야, 우리는 끝까지 싸운다라고 해서 여기에서 청나라하고 진짜 전면전으로 총 쏘고 막 하면 뭐가 터진 거예요? 청나라와 일본의 전쟁이 터질 뻔한 거죠. 다행히 얘들이 도망가가지고 커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 안 난 건데 청나라와 일본의 전쟁이 조선 때문에 터질 뻔한 거야. 그러니까 청나라에서 일본 애들은 불러요. 야, 일본, 이또네. 그렇죠? 이또가 인제 등장하는 거야. 야, 일본, 일로 와. 니들 우리하고 조약 하나 맺자. 무슨 조약이요? 야, 그럼 전쟁할 거야? 아니요. 무슨 전쟁을 해요? 자,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이 땅에서 일본과 청나라가 전쟁할 뻔했잖아. 그걸 막자는 의미에서 텐진으로 와. 알겠습니다. 그래서 텐진에 가요. 이용장이 뭐라고 하냐면 자, 조선에서 청군과 일본군 모두 철수하자. 조선이란 나라에 일본군과 청나라 군대가 있으니까 군사적 충돌이 생기면 전쟁이잖아.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 우리 군대 뺄 테니까 니들도 빼. 좋은 방법인데요? 라고 얘기하죠. 다만 만약에 조선에서 일본 우리한테 군대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아니 작은 나라가 빌려달라는데 도와달라는데 도와줘야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간단해. 뭐냐? 조선에 파병해. 얘들이 도와달라며. 해. 하지만 이제 하면서 청나라에 알려. 거꾸로 우리한테 그러면 일본에 알리면 돼. 서로 알려주자라는 거지. 아주 좋은 방법인데요. 텐진조약이요. 이 텐진조약 때문에 조금 있다가 우리나라에서 10년 뒤에 정확히 10년 뒤에 일본과 청나라가 전쟁이 터집니다. 이게 텐진조약 때문에. 9년 뒤지. 자, 아무튼 갑한텐이라고 외우세요. 요 텐진조약은 내용까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꼭 아셔야 됩니다. 이 내용은 모르셔도 되고 요거는 반드시 외워야 돼. 넘어갑니다. 자, 갑신정변 이후에 국내외 정세가 변화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진짜 복잡하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복잡하지 않아. 자,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갑신정변 이후야. 1884년 이후. 조선의 고종과 중전은 짜증이 엄청나게 나요. 우리가 믿었던 나라가 어디냐면 청나라야. 그렇죠? 청나라의 4대했어, 여지껏. 지금도 마찬가지야. 근데 우리나라 힘들 때 청나라가 잠깐 도와준다고 오더니 내정 간섭을 해요. 열받지? 청나라의 나쁜 놈들. 자, 일본 애들이 와가지고 깍듯하게 했었어. 강화도 조약 한다고. 우리하고 조약을 체결하시면 어쩌고 저쩌고. 조약을 체결했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 경제 수탈을 엄청나게 해가지. 그러니까 고종과 중전은 이놈들 다 속았다. 청나라도 싫고 일본도 싫다. 이런 분위기가 막 가. 자, 그런데 생각해보니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장 위험했다고 하는 나라가 가장 안전한 거야. 중립적이고. 어디요? 러시아. 러시아는요. 청나라, 일본이 우리 뭐 이권 뺏어가고 막 이러고 있을 때 움직이지를 않았어. 그러니까 러시아가 뭐 남하고 있다 이런 건 다 헛소리구나. 러시아가 진짜구나. 우리 청나라, 일본의 간섭에서 벗어나려면 러시아하고 친해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히나 중전 민씨. 나 러시아 너무 좋아. 그래서 중전이 러시아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중립은 러시아가 맞구나. 조러 통상조약을 맺자라고 해서 베베르는
조선의 영사관이야. 주한 러시아 공사 베베르인데 왜 이따가 해놨냐면 러시아니까 그냥. 원래는 베베르는 여기 있어요. 그런데 상징적으로 저쪽에 있는 거지. 그래서 그냥 러시아 쪽에다 넣어놓은 건데 아무튼 베베르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중전이 항상 불러서 차도 마시고 대화도 많이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조약을 맺지요? 라고 해서 맺어요. 그러니까 이 조러 통상조약, 러시아와 조약을 맺은 거는 우리가 직접 얘기해요. 다른 나라가 직접 와가지고 조선한테 요구를 하거든. 근데 거꾸로 조선은 러시아에 우리가 얘기해, 우리가 제시해. 그래서 조러 통상조약을 체결합니다. 자, 그러고 났더니 뜬금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저 멀리 영국에서요. 영국에서 배가 오더니 우리나라 거문도를 장악을 해요. 불법 장악을 하고 이 거문도에 포대를 설치합니다. 딱. 그래서 완전히 전시 상황 방불케 하게 긴장감, 군사 긴장감을 형성해요. 그리고 포를 지금 어디? 이쪽으로 포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위급한 조선을 도와주러 왔다. 어처구니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국이 조선을 도와줘야 된다. 러시아가 지금 조선을 침략하려고 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종과 중전민 씨가 야,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우리가 직접 러시아 부른 거야. 영국 니들이 불법이야, 니들이. 야, 이거 빨리 치워. 근데 지금 보면 얘도 웃기죠? 아니, 지들이 뭔데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에 위험하다고 조영 통상조약을 맺었는데 거기에 거중 조정 내용이 있었어. 그러니까 조선과 러시아가 전쟁이 터지면 얘들이 중재해서 도와줄 수 있는 거야. 그 빌미로 이렇게 불법 침략을 합니다. 거문도. 그리고 얘들은 웃기는 게 거문도라는 이름이 있죠. 그런데 얘들은 거문도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해밀턴이라고 이름을 줘요. 해밀턴 항이다 라고 해서 명명합니다. 명명. 여러분 명명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름을 짓고 부르는 거야. 이름을 짓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명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표적인 게 이거죠. 우리가 독도 있잖아. 독도. 이름은 독도죠. 그런데 다케시마라고 일본 애들이 이 독도를 뭐라고 해요? 명명합니다.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명명. 다케시마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거 신조어야. 없는 말인데 지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얘들이 지금 해밀턴 항이라고 만들어서 짓죠. 아니 거문도가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야? 이거 먹으려고 온 거지. 그렇죠. 그래서 조선에서 야 상관 니들 빨리 가. 우리가 직접 도와달라고 한 거니까 가란 말이야 라고 하는데 아니야 니들은 속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그 유명한 거문도 사건인데요. 1885년부터 여기 어디 있어? 1885년에 와서 우리가 계속 가라 그래요. 안 가 얘들이. 그리고 2년여 동안 여기서 머물다가 가게 되는 게 이 거문도 사건이에요. 어처구니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이 청나라도 힘들고 일본도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평등한 대등한 관계에서 조선과 맺은 외국은 러시아밖에 없다. 러시아가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한테 더 큰 걸 얘기합니다. 우리 지금 이런 거 봤지? 너네하고 좀 친했다고 이런 일이 벌어져. 우리 진짜 위험한 나라야. 그러니까 우리 좀 도와줘. 만약에 얘들이건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면 니들의 그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가 있잖아. 그게 러시아 함대예요. 함대를 움직여가지고 우리나라를 도와달라라고 얘기해. 통째로 바친 거죠. 러시아는 너무 고마운 거야. 왜요? 우리가 조금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러시아도요. 호시탐탐 조선을 노리고 있었어. 근데 왕과 왕비가 직접 뭐라고요? 군대를 끌고 와서 조선을 장악해달라잖아. 얼마나 좋아. 통으로 먹어달라는 얘기랑 똑같죠. 이런 조약을 체결하려고 그래요. 조로 비밀협정. 그랬더니 옆에서 난리가 나게 청나라가 야 이거 뭐야. 러시아 너 지금 장난쳐? 조선 데리고 장난쳐? 이 순진한 애들 갖고 니들 지금 장악 이거 가만 안 둬. 조선 니들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막 그러면서 압박을 집어넣어서 결국에 조러 비밀협정은 안 돼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끊고 자 갑신정변 이후에 강화도 조약 죄송해요. 거문도 사건이 있었다. 이거 엄청 중요해. 거문도 사건은 시험 문제 나오면 이 연표 있죠. 연표 1, 2, 3, 4 그래서 가나다라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 내용이 나오거든. 근데 희한하게 3점이야. 이게 뭐가 어렵다고 3점이야? 이거 공짜로 먹어야 돼 우리. 그렇죠?
자, 그리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상황이고 불안한 상황이 계속됐죠. 여기에서 보시면. 그렇죠? 자, 이런 상황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일까 안 보일까? 우리가 요 안에 사는데 이게 보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밖에 제3의 시야로 보면 조선은 지금 바람 앞에 등불이야. 청나라가 군대 이끌고 집어삼킬 수도 있고 일본, 영국, 러시아가 그럼 조선은 완전 쑥대박 되는 겁니다. 뭐 방어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그렇죠? 이 모습을 누가 봤냐면 이 육일준이 봤어요. 육일준. 자, 육일준이 보고 조선에 빨리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짐 싸서 들어가요. 그래서 조선에 들어가서 중립화론을 제기합니다. 자, 당시에 민씨정권은 개화사상이잖아요. 그렇죠? 이 육일준도 가만히 안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중립화? 야, 지금 러시아가 도와준다고. 우리가 지금 러시아 꼬드기고 있는데 지금 무슨 소리야? 너 조용히 하고 있어. 그래서 육일준이 중립화를 제시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아졌고요. 자, 그리고 당시에 독일인 부영사관 부들러라는 분이 영세 중립화를 해야 됩니다. 조선이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조선은 중립화를 선언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역시 민씨정권이잖아. 안 들어줘요. 그래서 이 중립론은 자, 이 거문도 사건 직후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 나오는 거는 별거 아니에요. 진짜 내용적으로 별거 아니지만 시험에 나오면 3점입니다. 꼭 맞춰야 돼요. 그렇죠? 진짜 어렵게 출제가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개항 이후에 국내 사회 경제적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이걸로 한번 봅시다. 자, 이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직후에 조선은 일본 상인과 상행위가 됐어요. 근데 이때는 거류지 심리 제한이 있었어. 그러니까 정박하잖아요. 그러면 인천에서 4km밖에 못 갔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객주 여각 보부상이 이윤을 챙겼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모군란 이후에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체결이 되면서 문제가 생겨요. 게다가 이 조일 수호 조규 속약이 개정이 됩니다. 자, 이게 심리였잖아. 심리. 그런데 이 1882년 심리를 50리로 고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2년 뒤에 자동으로 100리로 고친다라고 100리로 넓어진다. 이렇게 이제 수정된다라고 조항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1884년 되면 자, 이 100리라고 하면 40km가 넘거든요. 그러면 인천에서 서울 강남까지가 40km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류지 제한이 없어진 거예요. 일본은. 그렇죠? 게다가 청나라 상인이 아무 데서나 장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심각해져요. 자, 보세요.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바뀌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거류지 심리 제한이 풀린 거야. 여기에 보면. 그렇죠? 게다가 이제 청나라 상인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이상해지는데 우리나라 서울에서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전이 체결되고 자, 일본 애들은 거류지 무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와서 나 여기에서 장사해야지 아무 데나 장사할 수 있잖아. 자, 청나라 애들도 청상인이 막 들어옵니다. 나 여기에서 장사해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상권이 점점 커져요. 자, 일본도 상권이 커져요. 그러면 얘들 부딪히겠지. 그럼 빵 하고 전쟁하는 게 아니고 옆으로 가야지.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를 다 뜯어먹고 있죠. 둘이 사이좋게 나눠서. 어떻게 뜯어먹고 있어요? 경쟁적으로. 내가 먼저. 저기 내 땅. 자, 그래서 뭐라고 했죠?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의 다른 이름은 뭐예요? 청나라 일본 상인 간의 상권 경쟁이 심화되었다라는 표현을 썼지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습니다. 넘어가지요. 자, 요거는 뭐 넘어가시고요. 방공령 사건. 요것도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오거든요. 방공령 사건. 그런데 조금 보자. 방공령 사건은 뭐냐면요. 간단합니다. 자, 1889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방공령이 자, 조일 통상장정에 방공령의 규정을 쏙 집어넣습니다. 방공령은 뭐냐면 자, 조선에서 곡식을 유출하는데 일본에 곡식을 유출을 하는데 우리나라 이 지방관이요.
A라는 지방의 장관이야. 장관이 야 이러다가 곡식 다 나가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이 곡식을 유출을 막는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방공령이야. 그래서 우리 이제부터 곡식을 우리 그 현에서 곡식을 빼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막는 거예요. 방공령. 그런데 다만 이 상대 나라에게 1개월 전에 이 사실을 통보하면 돼요. 통보. 자, 이게 방공령인데 자, 이 방공령을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이라는 사람이 방공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공령이 왜 암원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그 외교부예요. 외교부에 9월 1일 날 통보를 했다? 근데 이 외교부에서 일본 정부에 9월 17일에 통보를 했어요. 그러면 자, 일본 정부에서는 언제 받았어? 9월 17일.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는 언제 시행해야 돼? 우리나라에서 10월 17일에 시행해야 돼. 근데 조병식은 분명히 언제 했어요? 9월 1일. 야, 나 9월 1일에 했으니까 9월 1일에 했으니까 10월 1일부터 방공령이야. 시행한다. 라고 해서 시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 안 돼. 시기가 틀려. 10월 17일에 해. 라고 얘기를 했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왜 일본 놈들 말을 들어야 돼? 나는 조선의 관리란 말이야. 라고 하면서 방공령을 강력하게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조선 정부에 항의를 해요. 이것들 봐라. 야, 일본, 조선. 니들 이거 외교 문제 생겼어. 손해배상해, 이놈들아. 이 계약 우습게 보네. 국가 대 국가의 계약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니야? 자, 배상금 지불하고 방공령 철회해. 라고 했던 사건이 방공령 사건입니다. 그렇죠? 이 언제냐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그냥 방공령 사건이 이런 거구나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방공령 사건에 대해서는 선택지에 출제가 되고 이것을 독립적으로 출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좋습니다. 자, 동학농민운동으로 갑시다. 동학농민운동 이거 엄청나게 중요해요. 동학농민운동. 자, 동학농민운동 1894년 1월 달부터 1894년 12월까지 꽉 채운 이 활동이 동학농민운동입니다. 이 중간에요. 청일전쟁이 터져버리고요. 이 중간에요. 갑오개혁이 터집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정신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꼭 아셔야 되고요. 동학농민운동은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됐습니다. 자, 볼게요. 동학농민운동 배경을 한번 볼게요. 농민분기가 엄청나게 심하죠. 왜? 정치가 문란해졌으니까. 그렇죠? 관리의 수탈이 증가하고요. 정치인들이 정치 잘못하니까 다 배상금, 이모군란 배상금 줬죠? 갑신정변 배상금 줬죠? 아까 보시는 거 방공령 배상금 줬죠? 하여튼 정치가 잘못되니까 배상금을 지불하는데 이 배상금은 필요할 때마다 누구한테? 백성들한테 세금 걷잖아, 더. 쥐들이 잘못해놓고 백성들한테 책임을 전가시킨단 말이에요. 못 살겠죠? 농민분기. 그렇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동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시작했단 말이야. 동학.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종교라도 믿어야죠. 동학 믿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동학을 사이비 종교라고 다 죽여버렸단 말이야. 그렇죠? 동학 창시했던 최재우, 혹세무민, 최재우, 사형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대 교주가 최시영이 등극하면서 동경대전 용담유사 만들고 그리고 포접제라는 것을 활용해서 더욱더 강력하게 교단을 정비합니다. 자, 포접제는 뭐냐면 교주가 있고요. 포주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있어. 그리고 대접주가 있는 곳이 있고 접주가 있는 곳, 소접주가 있는 곳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퍼지는 건데 이걸 가지고 포접제라고 불러요. 하여튼 포접제는 외울 건 아니고 포접제를 활용했구나라는 것이 가끔 선택지에 출제가 되니까 알아두시고 자료에도 가끔 등장하면 포접제는 동학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교조 신원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교주잖아. 그렇죠? 다 교주잖아. 근데 이 종교의 조상격인 사람이다. 그래서 교조. 최재우가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명예회복해주고 우리 종교로 인정해달라. 라는 이런 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삼례에서 집회가 있었고요. 말을 안 들어줘. 그러니까 우리가 한양까지 가서 상소를 합니다. 안 들어줘. 보은에서 집회를 합니다. 자, 이때까지는
삼례 복합상소 이때까지는 종교운동이야 거의. 자, 우리 동학을 종교로 인정해 주세요. 안 들어줘. 그러니까 보훈 집회는 왜 안 들어주지 얘들이? 이 종교 요 중앙에 있는 애들은 타락한 놈들이야. 부패 관리부터 얘들부터 문제가 있구나. 그렇죠? 탐과 놀이. 얘들이 일본이네 청이네 이런 놈들하고 한통속이 돼가지고 우리 더 힘들게 하는 거 아니야. 서양 세력 축출 보내버려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있었던 게 보훈 집회예요. 그래서 보훈 집회는 가끔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교주 신원 운동은 맨 처음에 종교 운동으로 갔다가 점차적으로 정치 운동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자, 점점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동학 농민 운동의 전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1894년 1월 달에 고부에서 일이 터져요. 고부군수 조병갑이라는 놈이 세금을 엄청 걷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발통문을 작성을 합니다. 농민들이. 그래서 이제 밥사발을 뒤집어 놓고 여기 이름을 막 적는단 말이야. 그리고 동그랗게 이름을 줘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발각됐을 때 우두머리가 지휘관이 누군지 모르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전봉준이라고 이름이 써 있어요. 그렇죠? 전봉준, 녹두장군, 사발통문. 자, 고부 관하에 그 고부의 고부군수 조병갑이라는 놈이 엄청나게 수탈을 합니다. 백성들한테 횡포를 엄청 걷었는데 또 걷고 내일 또 걷고 얼마 가서 또 걸고 사람 미치는 거예요. 게다가 막 요게 그 당시 저수지 공사를 하는데 요게 이제 뭐 이런 거 있어요. 담같이 저수지 여기에 이제 담을 쌓는 이게 다 노역이잖아. 노역. 요런 것들을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하는데 왜 여기에다가 했어? 이거 아니잖아. 여기 다 때려부시고 저쪽에다 또 하란 말이야. 막 그러고 사람들 죽지요. 아주 힘들어서. 그러니까 농민들이 못 살겠다 그러고 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전봉준이 이끄는 농민군이 1000명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부관할을 점령을 해요. 자, 이게 고부농민봉기인데 고부관할을 딱 점령을 했어요. 난리가 났죠. 그래서 한성에서 뭐야? 고부군수 고부에서 왜 난리가 났어? 이것 좀 파악해봐 라고 했더니 알고 보니까 고부군수가 잘못한 거야. 그래서 고부군수 새로 임명하겠다 라고 해서 조병갑이 잘못했으니까 패정을 개혁할 것이다 라고 해서 새로운 고부군수가 와가지고 이 당시에 잘못된 이거를 다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농민들이 잘하는데? 그래 믿고 간다. 믿고 갈게 라고 해서 이 한 달 만에 열흘 만에 그냥 자발적으로 해산을 합니다. 자발적으로. 그래서 이때 관하 습격에서 점령을 하고 나니까 정부에서 패정 시정하겠다라고 하고 신용군수를 이렇게 임명하니까 오케이 잘하네. 12월 만에 우리 돌아갈게. 잘해 앞으로 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고부의 농민들이 이렇게 해체했잖아. 자진해산했잖아요. 근데 얼마 안 가서 또 엉망진창인 일이 벌어져요. 안핵사 이용태라는 놈이 등장을 합니다. 안핵사는 어떻게 보면 감찰관이야. 그래서 안핵사 이용태라는 놈이 고부에 가요. 갔는데 야 고부군수 너 일로 와봐. 웃긴 놈이네. 새로운 고부군수. 야 이거를 일처리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아까 그 조병갑 있잖아. 조병갑. 얘가 뭘 잘못했는데. 그래 잘못할 수 있어. 하지만 조병갑은 공무원이잖아. 그치? 공무원이 잘못할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농민들이 봉기를 냈다고 하면 요게 반란군 아니야? 그럼 얘들부터 처리해야지. 너도 공무원이면서 말이야. 그걸 너 그럼 잘못하면 또 농민 봉기하면 그게 이제 합법이니? 그러면서 이제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예전에 그 수사했던 장부 다 갖고 와봐. 자 이거 잘못했네. 이 농민 봉기 참여했던 얘들 다 끌고 와! 라고 해서 다 체포합니다. 그리고 탄압해요. 문제가 심각해진 거지. 그러니까 전봉준, 손아준, 김계남 이분들이 이끄는 군대가 다 모입니다. 그러면서 이것들 봐라. 말로 하니까 안 되겠네. 그래서 3월 달에 백산에서 모여서 4대 강령을 발표하는데요. 이게 그 유명한 백산봉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다 모였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가 모였어요. 자, 우리가 관군을 때려잡으러 가자! 막 그러죠. 그리고 패정을 개혁하자. 정치적인 폐해단, 그러니까 부패한 관리들 다 소탕하자. 이런 생각으로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이거 수가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들이 내려가면 폭도로 역적으로 몰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4개는 지킵시다. 그래서 4대 강령을 발표합니다. 자, 사람을 죽이지 말고 가축을 잡아먹지 말자라는 거예요. 민가 습격하지 말라. 뭐 이런 거예요.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편안케 하자. 보국 안민, 제폭구민. 그래서 이 권세가들, 외놈들 몰아내고 이 권세가 이 탐관 오리들 몰아낸다. 라는 4가지. 옳소. 그런 다음에 진격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백산에서 모여서요. 4대 강령 발표하고요. 진격해요. 이제 관군과 맞닥뜨리는데 우리가 전투하면서 다 이깁니다. 그래서 황토현에서 전투했는데 승리하고 황룡촌에서 전투해서 승리하고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전주성을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 전주성을 점령하고 나니까 이건 분위기가 틀려지는 겁니다. 왜 틀려지냐면 잘 보세요. 자, 예전에 고부를 점령했을 때는 지금으로 따지면 시청 하나가 점거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전주성을 점령했다라는 거는 요 중앙정부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가 이 반란군 수중에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일은 아니죠. 자, 그러니까 정부가 안 되겠다 도와주세요. 누구? 청나라 도와주세요. 이걸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우리 힘으로 못 막어. 그리고 관군을 보냈는데 다 밀려. 청나라 도와주세요. 라고 해요. 청나라 옳았구나. 군대를 바로 보냅니다. 그래서 5월 5일에 군대를 보내요. 자, 그러고 났더니 일본 애들이 뭐야? 이거 텐진조약 위반이야. 얘들이 우리한테 얘기해줘야지. 그쵸? 그리고 갑니다. 그래서 5월 5일 날 아산, 5월 6일 날 일본은 인천에 상륙합니다. 자, 이들이 상륙한 다음에 하는 짓은 뭐예요? 상륙하고 농민들이 좀 과격해 보인다 그러면 다 쏴 죽이는 거야. 그렇죠? 농민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온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너무 심각한 거야. 일본 애들 와서 다 총질하고 다 죽이고 청나라 애들도 우리 백성들 다 죽이고.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야 이거 심각하다. 빨리 합의 좀 봐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관리를 파견을 해요. 자, 관리가 이제 파견이 딱 되고 가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야, 여기 전봉준 나와. 나랑 얘기해. 나 왕이 직접 보냈어. 라고 얘기해서 이제 대화 협상 테이블에 앉는데 이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합의하자, 합의. 니네 도대체 왜 그래? 왜 이런 난리를 일으킨 거야? 우리는 원하는 거 없다. 12개의 개혁안 이것만 수용해주면 우리가 합의하겠다. 야, 그럼 말로 하지 그랬어. 어차피 우리 개혁하려고 했어. 오케이, 합의 보자라고. 그래서 전주성에서 합의를 봤다라고 해서 전주 화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주의 화약, 약속을 화친의 약속을 체결한 거예요. 이게 5월 8일. 자, 그래서 청나라 일본 군대가 쳐들어왔고요. 상륙했고요. 쳐들어온 게 아니지. 자, 그 다음에 전주 화약으로 인해서 우리가 패전개혁안 12개조. 요거 그래서 요게 보면 동학교도는 정부와 협력한다. 탐관오리 처벌해라. 횡포한 부호 나쁜 놈들 처벌해라.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내용들 합의를 봤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동학교도는 정부와 원한을 싣고 협력한다. 조선 왕조를 부정한 게 아니야.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전주화약을 체결했습니다. 패전개혁안 12개조를 제시하고 자진해산했다라고 하는데 그 전에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합의를 봤어. 합의. 자, 그래서 관리가요. 야, 이거 가가지고 우리 왕한테 얘기할게. 12개 개혁안 우리가 처리할게 라고 해서 가려고 하니까 얘들이 못 가게 막아. 가지마. 어딜 가? 니들 못 믿어. 니들 올라가서 왕한테 얘기하고 그럼 왕은 오케이 하겠지. 그럼 왕이 다시 얘기해서 관리들한테 얘기하면 고관들이 오케이 하급관원한테 얘기하고 그래서 다시 여기 와서 결재받고 야 이거 몇 개월? 3, 4개월 훅 지나가. 야 개혁을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그럼 어쩌자고. 그럼 이렇게 하자. 니들이 올라가서 왕한테 보고할 때 그때까지 못 기다리니까 여기는 어차피 우리가 지금 장악하고 있잖아. 우리가 직접 이렇게 사또가 돼가지고 개혁을 스스로 할게. 자, 집강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어차피 할 건데 니들이 해라. 난 그런 권한은 있어. 라고 해서 집강소를 허락을 해요. 그래서 집강소가 만들어지는데 이 집강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주화약이 체결되고 농민들의 자치기구인 집강소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정부는 나중에 야 이거
얘들이 얘기한 거 정부 차원에서 개혁해야지 그래서 교정청을 설치하는데 이거 몰라도 되고요. 자, 이제부터 문제가 심각해져요. 자, 일본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우리나라가 이제 청나라한테도 얘기해요. 야, 멈춰. 우리 합의 봤어. 일본 애들도 얘기해요. 야, 멈춰. 합의 봤어. 자, 그런데 청나라는 우리가 불렀어. 그렇죠? 청나라는 우리가 불렀지만 일본은 안 불렀어. 니네 지금 불법적으로 와서 우리 백성들 해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철군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오히려 팔척돼요. 야, 이거 웃긴 놈들이네. 조선 위에서 목숨 걸고 도와주러 온 일본 우리에게 이런 무례를 범하다니 나쁜 놈들 혼내줘야겠는데. 그래서 이 군대를 가지고 경복궁으로 습격해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거야. 자, 여기 보세요. 우길기 있지. 우길기. 이때부터 이거 하고 다닌 거야. 그래서 경복궁을 장악해버립니다. 자, 이게 경복궁 장악이야.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제 고종과 왕비가 인질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난 거야. 자, 지금 보세요. 동학농민군이 있는데 이때 지금 일본이 경복궁을 장악했어. 자, 청나라는 지금 일본이 고종을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와줘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이, 가만히 있어봐. 막 이렇게 혼란하고 있을 때 일본이 때가 됐구만. 청나라 공격해. 자, 우리가 그동안 청나라한테 이렇게 당했던 이 치욕을 갚을 때가 됐어. 자, 공격하라. 이게 뭐예요? 청일전쟁. 청일전쟁. 자,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나라 땅에서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이 터지는 게 청일전쟁이고 지금 보면 자, 보세요. 우길기 가지고. 근데 누가 습격했죠? 일본이 청나라를 습격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우위를 점해요? 얘들은 준비가 안 됐잖아. 얘들이 기습하니까 지금 밟히죠. 청나라 애들은 밟히고 있죠. 일본 애들이 밟고 있어요. 밀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경복궁 장악하고 청일전쟁이 터집니다. 자, 우리는 정신 한 개도 없어. 그때 일본 애들이 자, 청나라를 우리 땅에서 몰아내고 있을 때 일본이 우위권을 갖고 있죠. 자, 그래서 고종에게 협박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고종 인질로 잡고 있잖아. 어이, 고종. 우리 대일본 제국이 니들을 도와줄 것이다. 개혁해. 그래서 갑오개혁을 강제로 해요. 그러기 위해서 이 갑오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건물을 하나 만드는데 이게 군국기무처예요. 그러니까 군국기무처는 갑오개혁, 1차 갑오개혁을 하기 위한 기구였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2차 봉기가 있는데 자, 농민군이요. 생각해보면 어이가 없는 거야. 자, 우리가 지금 주연으로 시작했어.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조정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조정은 인정한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여기 전라도를 장악을 했단 말이야. 근데 청나라하고 일본이 우리 땅에서 전쟁을 하고 있어요. 누구? 고종, 왕을 인질로 잡고 있어.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이것들 봐라. 이렇게 되는 거야. 야, 우리는 원래 패정개혁을 위해서 들고 일어났지만 일단 이건 잘못됐어. 이 땅에서 청나라, 일본 놈들 다 빼고 다시 시작하자. 그러니 우리는 청나라, 일본, 특히나 우리 왕을 인질로 잡고 있는 일본 놈들부터 이 땅에서 몰아내자라고 하면서 다시 봉기하는 것. 이게 2차 봉기입니다. 2차 봉기. 그래서 전봉준 남접부대와 손병희, 최시현 북접부대가 연합을 해서 논산에서 집결을 해요. 이 9월 달에 집결을 하고 그 다음에 공주로 진격해서 공주 우금치에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때 우리가 이때 패배하면서 그러면서 끝이 나는 것이 동학농민운동입니다. 그래서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끝나요. 그리고 이 지도자가 처형되는 게 12월 달입니다. 이렇게 전봉준이 12월 달에 이렇게 체포되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동학농민운동이에요. 동학농민운동은요, 순서 맞추기 할 때 잘 나옵니다.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은 요 우금치 전투 꼭 좀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또 어디 있냐? 자, 동학농민운동은 잠깐만. 자, 고부 농민봉기 있었죠. 자, 그리고 황토현정도, 그리고 황룡총전투, 자, 그리고 전주성 점령했던 거, 그렇죠? 그리고 청나라 일본 군대가 왔고, 그렇죠? 그리고 경복궁, 죄송해요. 자, 전주성에서 다시 화친을 약속을 했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경복궁이 장악됐고요. 그쵸? 그리고 청일전쟁 터졌고요.
자, 그리고 갑오개혁했고요. 와, 정신없지? 자, 그리고 우금치 전투로 끝이 나요. 자, 요거를 가지고 순서 맞추기를 냅니다. 그래서 요거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세워놓고 정리하세요. 자, 동학농민 운동의 의의와 함께 요것은 뭐 별 내용이 없고요. 자, 요 정도 하고 우리가 넘어갑시다. 이 청일전쟁. 이때부터는 중요하거든요. 이때부터 청일전쟁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뭔가 왔다 갔지? 청일전쟁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좀만 쉬었다가 자세하게 할게요. 쉬었다 갑니다.